잘 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화창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수요일 맞죠? 아니구나, 목요일이구나. 진짜 증시에 참여하다 보면 여러분 느끼시죠?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코 베어 가듯이 시간이 휙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 루틴을 만들고 루틴대로 열심히 꾸준히 무언가를 해야만 진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랄까 1년에 한두 번 읽는 자기계발 도서를 읽으며 출근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나를 믿지 말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근데 저거는 가지세요. 성공할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 맞춰서 나를 보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성공에 맞춰서 보정하는 게 투자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 맞춰서 시장을 끌고 오거나 나에 맞춰서 방법을 끌고 와서는 실패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면, 성공의 원칙과 방법들이 있어요. 그 성공의 원칙과 방법들로 나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믿고 거기에 나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이 투자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는 거. 다 예를 들어 회계를 잘 봐야 되고 뭐를 또 잘해야 되고 이거 있는데요. 그건 다 수단이에요. 수단은 시간이 지나면 갖출 수 있어요. 사실은 테크닉이긴 합니다만, 이 투자업이라는 게 테크닉이긴 합니다만, 테크닉은 시간을 겹쳐서 쌓으면 패스트트리처럼 쌓으면 실력은 늘어요. 그러나 그 패스트트리를 쌓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느냐 마느냐는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투자 성공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전수전 겪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제 구독자분들 어제 아침에 당첨자 발표했어요. 댓글 이벤트에서 거의 한 20명 정도 발표를 했는데 10분 정도한테만 연락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빨리 그 밑에 달려있는 주소 있잖아요. ISA, IRP, 랩 어카운트 문의 거기 말고 다른 이메일 주소, 그다음 팟빵하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올려놨으니까 그 주소로,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당첨된 되신 분들은 어제 아침을 확인하시고 당첨된 분은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죠? 네, 그럼요. 우린 잘 될 거라고 믿고 시작하니까 발전한다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색감과 여러분이 원하는 오디오로 갔습니다. 오디오가 깜빡깜빡 갔는데, 그거는 저희가 오디오 기계를 너무 좋은 거를 써서 그 설정을 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설정을 할 줄 몰랐는데 설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작가 TV의 김작가님이 어제 밤늦게 저희 방송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밤늦게 저한테 문자를 주셔서 이렇게 고치라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김작가 TV의 김도윤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80만 구독자의 대형 채널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다는 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남의 도움 받고 자라니까 저희는 성장해서 저희도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갚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국 마감 별일 없으니까 딴소리를 꽤나 오래 했는데 네, 오늘 미국 마감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돌아갔어요. 약간은 매파적인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왜냐하면 2022년까지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네, 7명. 그럼 7명은 비둘기에서 매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3명은 우리가 알고 있었죠. 누구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3명은 넘어갔었지. 3명은. 예. 3명은 넘어갔었는데 나머지 4명은 누구냐 했는데, 오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밝혀졌어. 누구냐면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예요.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기억을 하려고 하면 하는데 내가 굳이 그 사람 이름까지 꼼꼼히 다 외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다 못 외웠으니 이해해 주시고요. 자,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그 2022년에는 첫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봉인이 해제됐죠.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그 최근 지표와 예상치를 웃돈 지표들이 나온 것을 고려해 나는 첫 금리 인상 시기를 2022년 말로 당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추가로 기준금리가 2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왜냐하면 최근 지표가 상당 부분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제 근데 오늘 그러면 이런 거 얘기 들은 걸 감안해 보면 시장이 빠진 건가요? 시장이 조금 혼조세를 보였죠. 오른 업종 떨어진 업종이 섞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고 S&P도 거의 사상 최고치에서 0.36%인가 밑이에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를 쳤으면 조정은 한번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많이 오른 거에 숨고르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리고 매파적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은 시장 많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고, 시장은 리스크 온이 부분적으로 켜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업자들한테. 특별히 한국 시장 어제 분위기 업자들의 랠리가 시작됐어. 정확하게 랠리라기보다 레이싱이에요. 올라가는 거 더 잡아. 기관 애들이 꼭 마지막 수익률 게임할 때 올라가는 거 더 잡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지수가 올라가면, 한국 지수가 더 올라가면, 이게 이런 식으로 레이싱하면 1월 달에 우리 봤잖아요. 레이싱하는 거 확 올린 다음에 시장 확 죽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그 가정을 시나리오 삼아서 시장을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단 시장이 압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고치에서 그다지 많이 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시장이 상당히 견고하다는 점과 더불어서, 그리고 가격적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빵빵 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두리가 쳐져 있잖아요. 가두리가 쳐져 있으면 안에서, 이 가두리 안에서 레이싱이 시작되는 거죠. 아마 미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한국 시장의 다행한 점은 오늘 반도체 지수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점, 다른 어떤 것보다 반도체들이 많이 올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미 소비재, 금융, 에너지가 상승을 했고요. 유틸리티, 자재, 필수 소비재, 헬스, 부동산은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표는 IHS 마켓의 PMI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62.6이 나왔습니다. 전월 확정치 62.1보다 더 높게 올라갔고, 예상치 61.5보다도 높게 나왔고, 게다가 역대 최고치예요. 역대 최고치로 나왔다라는 점. 그 다음에 6월 서비스업 PMI는요, 아까는 제조업이었고 서비스업 PMI는 64.8로 전월 확정치인 70.4보다는 둔화되면서 2개월 연속 떨어지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예상치는 70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기준점이 얼마? 이제 아시죠? 얼마? 50. 기준점이 50. 별 5개 아니고 기준점이 50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64.8이면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11개국의 합성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가 59.2가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1번은 6월 합성 PMI는 47.8로 전월에 48.8보다 떨어졌습니다. 자, 기준은 별 5개 아니고 50. 네, 1번 상태 안 좋아요. 그래서 요즘 나타나는 게 뭐냐면 1번 엔화의 상대적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더 약세, 엔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엔화하고 달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달러하고 유로하고 보는데, 달러가 한 70% 정도, 아니 유로가 70% 정도의 비중이잖아요. 달러 지수를 잡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엔화 이렇게 되는 건데, 엔화가 계속 약세예요. 근데 이제 오늘 달러는 약세를 보여줬는데, 엔화 약세, 달러 약세, 그러니까 순서대로 엔화가 제일 약세, 그 다음이 달러, 유로가 강세였어요. 그래서 달러 지수는 소폭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아니라는 점. 91점, 지금은 79. 다시 아침보다는 조금 오르는 것 같으네요. 91.79를 보여줬고,
브라질 헤아라는 4.966입니다. 자, 여러분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 자 이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네, 어쨌든 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번 제조 PMI는 51.5로 전월 대비 1.5포인트 낮게 나오면서 4개월 내 최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PMI도 47.2로 미쳤어. 17개월째 하락이야 얘네는. 진짜 일본 안타깝네요.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약간 이렇게 나빠지는 것 같은데 약간 고소한 심리 이런 느낌도 같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잘하지. 우리는 진짜 우리 백이민족은 되게 착한 민족이라 너희들이 잘했으면 우리도 진짜 잘할 건데 왜 뭐 들어가는 거 맨날 반대하고 맨날 뭐 못하게 하고 맨날 뭐 방해하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근데 1번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국가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고 훌륭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가의 칼 거기 이제 이벤트도 했었죠. 국가 칼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1번은 계층 구조가 정확한 나라고 계층 구조에 자기 계층 안에 있는 걸 굉장히 편안해하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계층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이어라키상의 제일 상단에 있는 지배층들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배층이 나라를 바꾸겠다 어떻게 디지털로 바꾸겠다 결정하고 쭉 밀어붙이면은 다 바뀌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계층이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난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 여기서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더 개선 이게 조금 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숨 막히는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달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자 가자 하지 않는 한은 그냥 머물고 싶은 그런 성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때가 상당히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때 쭉쭉쭉쭉 치고 달려야 해서 따라잡고요. 또 하나 그 댓글에서 많은 분들 여러 그 아주 주목할 만한 댓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1990년을 향해 가는 일본의 모습과 비슷하다. 일본의 하이라이트를 향해 가는 때와 비슷하다. 여기서 이제 일본처럼 너무 잘 돼서 안심하면 안 된다. 근데 일본은 사실은 안심한 게 아니고 외부적인 영향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 플라자 IB로 반토막 240엔 달러당 240엔 하던 게 결국 3년인가에 걸쳐서 120엔까지 떨어지잖아요. 그거 하나. 또 하나 위안화의 3.5배 가까운 수준의 절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멍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격이 두 배로 비싸진 거지. 달러 환산으로 해보면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인데 근데 그걸로는 잘 지켰는데 거기서 중국이 달러당 3점대 위안에서 8점대 위안으로 통화 가치를 폭락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건값이 훨씬 더 싸지면서 일본에 또 한 차례 얻어맞죠. 그리고 또 미국과 수출입 관련해서 또 하나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체력이 어마어마한 했던 국가예요. 그렇게 세 방을 얻어맞고 나서야 저 정도 된 거거든요. 30년. 그러니까 우리는 그중에 아마 한 번쯤만 맞아도 지금 휘청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안심할 때는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할 때는 아니고 또 앞서 나가되 또 주변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기업 뉴스 중에 엔트그룹이 엔트 파이낸셜 아시죠? 중국 국유기업과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윈이 까불어서 엔트그룹 상장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엔트그룹이 상장되면 중국 입장엔 조지는 거야. 왜냐하면 일당 반독재 국가잖아요. 민간이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당 국가인데 일당 국가의 장악력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엔트그룹이 상장하게 되면 전인민 수준의 데이터, 특별히 경제 재무 데이터를 다 가지고 가게 되는 거라서 그걸 용납하면 패권이 갈라지는 거죠. 공산당 일당 체제에 심대한 훼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은 거고, 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유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차려서 공유키로. 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요게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상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헤게몬을 놓지 못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읽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CDMA 된다. 미쳤어. 중앙은행 커런시,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를 뭐라 해야? DC, CBDC,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 커런트 그거 디지털 커런시. 예. 그거가 CBDC가 중국이 급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중심에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제의 행간을 읽는 것도 상당히 재미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텐센트가 지원하는 SNS 솔게이트가 나스닥 IPO를 철회했는데요. 이유는 다른 자금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몰라요. 기업 가치는 18억 달러로 평가받을 게 관측된 그런 회사였습니다. 자, 지표들까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S&P 다우 떨어졌고 나스닥은 올랐고, 그 다음에 채권은 단기물이 톡톡톡톡 오르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대표물을 보지 않는다. 우리 증시각도기 TV에서는 이제 한 발 더, 채권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가서 단기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기대치를 읽어낼 것이고요, 앞으로. 그래서 2년물이 계속해서 금리가 상당폭 오르고 있어요. 0.264, 네, 0.264, 그리고 뭐 3개월물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0.040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단기물을 볼 것이고 장기물과의 스프레드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물이 조금 지나치게 가격이 오른 부분은 없잖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일본에 비해서는 워낙 금리가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주는 것도 낮은 금리, 즉 높은 채권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그 이유가 된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거진 세팅 끝나갑니다. 거진 세팅이 끝났어요. 자, 여러분의 투자 실력은 올라오고 계신가요? 자, 우리와 함께 갑시다. 오늘 첫 마디 뭐였죠? 믿으십시오. 나는 성공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셔야 투자에 본격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나를 맞출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네, 6월 24일 목요일 아침 증시각도 TV 미국 마감 시간을 마치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